순살 이메일에서 어려웠던 내용을 한 번 더 파헤쳐보는 순살 복습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이 FOMC가 굉장히 큰 이벤트였죠. 금융계 사람들은 이 금리 결정에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연준에서 말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에 전 세계 자금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를 결정지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여서 자산군 간의 자금의 흐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국가 간의 자금의 흐름이 될 수도 있고 이 자금의 흐름을 결정지어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FOMC의 결과는 연준이 매파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매파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호키시라 그러죠. 그래서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매파죠. 그리고 이거의 반대말은 도비시라고 해서 비둘기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호키시라는 건 좀 더 긴축에 가까운, 그래서 금리를 조금 더 올리고 세상에 풀린 돈줄을 조금 더 쪼이고 하는 방면이라고 하면은, 이 도비시라고 하면은 제로금리 가자, 그 다음 세상에 돈 막 풀어서 경기부양하자 라는 이런 반대의 모습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FOMC에서는 연준이 생각보다 매파의 결과를 보였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파라고 하면은 금리도 오르고 돈줄도 쪼여지고 해야 되는데, 어젯밤에 금리 움직임을 보면은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오히려 4.5% 정도 빠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라는 거를 볼 때 장기금리와 단기금리를 나눠서 봐야 돼요. 장기금리와 단기금리라는 게 뭔지 한 번 더 잠깐 말씀드리면은, 채권이라는 거는 결국엔 빚을 내는 거잖아요. 빚을 내는데 내가 1년을 빚을 낼지 5년을 빚을 낼지 10년 낼지 30년 낼지 빚을 낼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는데, 이게 심지어는 이제 오버나잇이라 그래서 하루짜리 빚 내는 것부터 굉장히 촘촘하게 만기별로 빚이란 걸 시장에서 낼 수 있습니다. 연준에서 FOMC에서 결정하는 금리는 바로 이 단기금리의 영역이에요. 제로금리 가자, 양적완화 하자 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 초단기금리를 최대한 빵에 가깝게 만들어서 단기로 돈 빌려가는 거를 싸게 만들자라고 하는 거고, 이 장기금리의 영역은 조금 더 수급의 영역입니다. 너무 뻔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서플라이 앤 디만드라고 해서 채권에 대한 수요자, 그리고 채권을 공급하려자 하는 빚내고자 하는 사람들 간의 수요가 조금 더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이런 구조고요. 그랬을 때 이 매파 연준의 결과를 먼저 빠르게 훑고 가면은, 아무래도 최근에 계속 테이퍼링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테이퍼링이라는 게 결국에는 돈을 지금까지 이만큼 엄청나게 많이 풀었으면은 이거를 앞으로는 이만큼만 풀겠다, 그래서 돈을 빨아들이겠다는 것보다는 돈 푸는 속도를 줄이겠다 정도의 개념인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양적 완화의 기조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돈줄 쪼이다가 그 다음에는 돈 더 안 풀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로 돈을 아예 빨아가기 시작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은 이제 금리 인상기죠.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 정책금리 인상기에 접어들 생각에 단기금리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 표에는 지금 없었지만 단기금리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대신에 이 장기금리는 조금 더 수급의 영역인데, 최근에 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난리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에는 물가인데, 물가는 이 경제 성장과 굉장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장기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간에는 어느 정도에 비례하는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 장기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장기 채권 금리와도 굉장히 비례를 하는 관계를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채권 금리라는 게 결국에는 빚을 내고 싶은 사람이 빚을 얼마에 낼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 경제가 예를 들어서 막 5%씩 오를 것 같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경제가 이 정도 성장해 줄 거면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성장률이 나올 테니까 우리도 채권금리 좀 더 내고 이자를 좀 더 주더라도 지금 빨리 돈을 땡겨서 사업을 키워서 이 경제 성장률을 올라타자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채권금리라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수치인데요. 매파 연준이 오게 되면은 테이퍼링을 하게 될 거고,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세상에 돈을 덜 풀 거고, 그럼 레스 머니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겠죠. 왜냐면 세상에 돈이 막 무한정 풀리면은 물값이 다 천정부지로 치솟겠지만, 돈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으면은, 아니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으면은 인플레이션이 무작정 치고 올라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가 있으면은 이런 장기 채권 금리도 어느 정도 잡히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단기채는 정책금리에 의해서 올라가고 장기채는 시장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내려갔다.
그래서 이 장기금리와 단기금리는 따로 떼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 장기금리 자체가 올해 내내 나스닥 성장주들의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금리가 오르면은 나스닥 성장주가 빠지고 금리가 내리면은 나스닥 성장주가 오르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젯밤에도 보시면은 미국 장기금리는 빠지고 나스닥 주식은 오르는 모습을 보였죠. 특히 이 성장주만, 다른 주식들보다 성장주만 독보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걸 잠깐 다시 짚고 가자면은 나스닥 성장주라는 거는 지금 당장 돈 벌 회사보다는 미래에 돈을 벌 때 한 번에 엄청난 돈을 벌기를 기대하는 회사들에 투자를 하는 개념이죠. 지금은 돈이 안 들어와도 나중에 한 방에 몰빵하겠다라는 개념인데, 이게 금리가 낮을 때는 어차피 어딘가에 예금을 넣어놓든 채권을 사든 어디에 투자를 하든 돈이 많이 나오진 않을 거니까 나스닥 성장주에 믿고 몰빵을 그냥 해놔도 별로 기회비용이라는 게 없는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중간에 셀 수 있는 건덕지들이 많아지겠죠. 다른 투자권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저금리인 상황에서는 이제 나스닥 성장주가 이런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래서 금리가 다시 안정화되고 빠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나스닥은 이를 좋아하는 결과로, 그래서 나스닥은 방긋이라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채권과 주식과의 관계, 이 두 가지만의 관계가 아닌 것이, 여기 보시면 이 달러 인덱스, DXY 인덱스라는 게 있죠. 달러의 가치를 지수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유로가 얼마다, 엔이 얼마다 할 때는 이 환율을 US 달러로 비교했을 때 1유로당 1.1912달러다, 아니면은 1달러당 110.27엔이다, 이런 식으로 상대 가치로 평가를 하는데, 다른 통화들은 이 달러에 대한 상대 가치로 평가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 달러라는 거는 그럼 어떻게 평가하냐 했을 때, 평가할 방법을 어떻게든 간에 만들어서 해야겠죠. 그래서 만들어냈던 게 이 달러 인덱스고요. 이 달러 인덱스라는 거는 총 6개의 통화를 묶어서 가치를 내요. 엔화, 유로화, 파운드화, 스위스 프랑 등등 6개의 통화를 묶어서 달러 가치의 변동폭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이 DXY 인덱스가 올랐다는 거는 이 상대방 통화들에 대비해서, 다른 나라 통화들에 대비해서 달러 가치가 올랐다는 거고, 달러 가치가 올랐다는 게 무슨 말이냐, 매파 연준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덜 풀 거고, 아니면은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거고, 그러면 시중에 풀린 달러의 양이 이렇게 많이 풀려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달러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 1달러당 가치는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개념입니다. 매파 연준으로 인해서 한 번 더 탄력을 받아서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특히 여기 한 가지 개념을 더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미국이 계속 제로금리를 유지를 하니까 달러가 빌리는데 비용이 거의 안 되잖아요. 이제 제로금리인데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달러를 빌려서, 싸게 빌려서 다른 자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많았어요. 달러를 빌려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유로로 바꿔가지고 유럽에다 투자한다든지, 아니면은 달러를 바꿔서 예를 들어서 원화로 바꿔서 한국에 투자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달러를 팔아버리고 각종 상대방 통화를 사서 투자를 했었던 이런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매파 연준이 오게 되면은 이 달러를 빌렸던 비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달러 가치도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사놨던 투자자들은 다시 이걸 팔고 빨리 달러로 바꿔서 돌아가야지 나중에 달러 환율이 오를 때 손실을 덜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지션을 되갚는다고 해요. 매파 연준의 달러 포지션을 되갚는다. 저희가 전문 용어로 언와인딩 한다고 하는데, 이 언와인딩 수요가 늘어나면서 유로, 원화 등등 각종 통화에 대한 셀 수요, 매도 수요가 늘어났겠죠. 이 통화를 팔고 달러를 바이해야 되니까요. 달러를 사야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특히 달러 대비 유로 포지션 숏, 무슨 말이냐면은 유로를 팔고 달러를 산다, 유로를 팔고 달러를 산다 라는 개념이고, 유로를 팔게 되니까 유로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가치가.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채권이랑 주식이랑 환율 이런 식으로 이제 상관관계들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저희가 레터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차트가 서로 다 연관이 돼 있어요. 하나하나 그냥 단순히 그냥 숫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오르면 어떤 게 내려가고, 아니면 어떤 게 오르면 다른 것도 같이 오르고, 이런 식으로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 중요한 금융 수치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레터를 매일같이 팔로우업을 하시면서 이 숫자들의 움직임을 같이 좀 파악을 하시면은 투자를 하실 때나 경제 흐름을 읽으실 때 여러분의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가면은, 저는 커리어를 시작했을 때 이 주식 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 채권, 외환, 파생상품 쪽으로 나중에 옮겨와서 결과적으로는 이쪽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냈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이 영역을 뭐 마이크로 영역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매크로 영역이라고 해요. 미시경제의 영역, 주식, 기업, 산업,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보는 영역, 그리고 이 매크로 영역은 좀 더 거시적으로 큰 흐름을 파악하는 영역이 되다 보니, 두 가지를 다 해보고 나서 느낀 게,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이 영역, 이 매크로 영역에서 시간을 훨씬 많이 보냈기 때문에 좀 편향된 뷰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매크로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마이크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대안이 많아요.
그리고 큰 그림에서 명확히 이해한다기보다는 좀 지엽적인, 좀 그냥 이벤트성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하나만 딱 떼놓고 얘기하기 전에 이 큰 그림을 알아야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먼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회사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여기에 묻어놓는 이런 개념이 사실은 더 효율적일 수는 있어요.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경우는 그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자산을 다변화시켜야 되는 이런 수요들이 있을 경우에는, 특히 이거는 이제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슈인데요. 일단은 이 열차가 어디로 가는 열차인지 알아야, 그러니까 이게 상승 열차냐 아니면 하락 열차냐, 어느 열차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지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채권 시장이 올라가고 주식시장 자체가 막 빠지고 있는 상황이면은 어떤 채권에 투자할지가 더 좋은 질문이 될 거고, 어떤 주식을 살지는 조금 덜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근데 물론 이 와중에도 내가 종목 선택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고 천부적인 소질이 있어서 대세 상승장이든 대세 하락장이든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기업 분석에 집중하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적어도 이 큰 흐름상에서 어느 게 오르는 놈이고 어느 게 내려가는 놈인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본인만의 뷰를 기르는 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에 올라탈 것인지를 정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 총체적인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중에서도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팔로우업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